설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 수사의 이 이야기들을 지금 올려놓겠다라는 그러한 검찰의 지금 언론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임기 초에 왜 너네 진영은 이렇게 수사 안 하냐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 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고 오늘 당장이라도 하라고 왜 여당에서 말하지 못합니까?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팩트로는 도저히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성남지청에 이재명 대표가 출두해서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에 6일 만에 돌아오는 27일, 30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했습니다. 건건이 소환하는 거예요. 지금 건건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또 반부패 수사 1부. 그리고 27일까지는 그저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하루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설 밥상에 이재명 당대표 수사의 이 이야기들을 지금 올려놓겠다라는 그러한 검찰의 지금 언론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한동훈 장관을 참 벼락같이 지명했고 인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한 걸 보면 말 그대로 정말 마치 하늘 풀듯이 그러한 인사를 했습니다. 세팅이 다 끝났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대통령의 뜻과 장관의 뜻이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 일선 검사들도 아니죠. 2,150명의 검사들이 무슨 권한이 다 있습니까? 저는 이 검찰의 배치에 대한 이 세팅이 지금 인사철인데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검의 차장검사 인사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세팅이 변하기 전까지는 지금 전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협치는 없는 것이고 관용은 없는 것이고 국민 통합도 없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위험성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하고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도로 어떤 증거를 모으고 그런 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겠죠. 당연히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거는 우리 편에 더 엄격할 때 빛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임기 말 돼 보십시오. 또 임기 말 되면 만약에 여권에 어떤 쌓여있는 적폐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임기 초에 왜 너네 진영은 이렇게 수사 안 하냐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 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 시간이 점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고 오늘 당장이라도 하라고 왜 여당에서 말하지 못합니까? 윤석열의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관용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에 맞는 공정한 수사만큼이라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파일이라는 게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있죠? 이게 바로 공정인가요?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 없습니다. 지난 정권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친문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뒤졌습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선 결과가 0.73% 차이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사에서 주가 조작 혐의가 나와가지고 기소하고 재판받았으면요. 0.74%는 그냥 금방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선은 그걸로 끝났고 우리는 진 거고 민주당은 10년짜리 정권 들어갔을 겁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기소도 못하고 이제 재판도 안 간 것이고 근데 그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정작 진짜 범인들은 다 잡혀버렸어요. 그래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팩트로는 도저히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보이는구나. 법적으로는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이는구나. 어느 사건이나 보면은 진짜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호사 선임도 안 합니다. 자기가 혼자서 그냥 다 아무 일도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걸릴 거 뭐 있어 이렇게 해요. 변호사 선임도 안 해요. 근데 이분은 변호사 선임도 모자라가지고 당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걸 보면은 법적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민주당만 정치적 부담을 너무 크게 지게 되고 지난번에 저 성남지청에 의원들 또 지도부 다 가시고 또 그 앞에서 생중계 하듯이 이제 메시지 발표하시고 하셨던 게 나름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효과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조중경 안에 들어오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아요. 일단 첫 번째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별 가치가 없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왜 기소 못했냐 이 말씀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했어요. 오늘이 1월 17일인가요? 지금 8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무혐의 못합니까? 거꾸로. 공판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주가 조작 선수들한테 지네들이 그 주고받은 문자를 띄워놓고 잠시 후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매도 처분하라라는 지시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7초 만에 증권사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매도해 주세요 해서 합니다. 그거를 산 사람이 누구냐? 그 주가 조작을 지시했던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모라고. 이것만치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공판관여검사가 정말로 무혐의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다 하면 법정에서 그러한 신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 전국에서 가장 제가 인상받았던 대목이 뭔지 압니까, 정 교수님? 네.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네. 무슨 표현을 쓴 줄 알아요? 공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안철수의 공포가 뭘까? 왜 공포라는 단어를 저 대목에 썼을까? 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단일화라는 것이 효과를 보긴 봤을 거예요.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당연히 국무총리가 되거나 뭐 대통령이 인수위원장이 됐으나 뭐 별로 그렇게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국무총리가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첫 번째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보장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리 안 가고 있어요. 대통령의 뜻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께서 쓰신 그 공포는 뭘까? 그거는 박범계 의원이 느끼는 공포랑 똑같은 것이다. 고민정 최고가 느끼는 공포랑 똑같은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가 느끼는 표시는 안 하지만 공포와 똑같은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비슷한 것이다. 이 사회가 지금 대통령은 스스로 자유라는 얘기를 하고 헌법의 가치를 얘기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상당수가 그렇게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당장 MBC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분하고 좀 토론 좀 한번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